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이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면 우선은 부당이익 규모가 관건일 텐데요. 이 내용 취재한 안지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 기자, 사실 금감원 입장에서 금융회사 검사 업무는 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가볍다면 검찰까지 넘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랬겠죠. 사실 금감원 검사 결과 금융회사나 임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 자체적인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지만 이렇게 검찰로까지 넘겼다는 건 이와는 별도로 형사적 제재까지도 필요한 중대 사안이라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리는 게 과연 선행매매를 통해서 이 대표가 얻었을 부당 이익의 규모인데요. 선행매매는 물론 내부 정보를 활용한 수익률이 얼마인지 그 여부와는 별개로 범죄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선행매매 자체가 입증이 쉽지는 않은 분야다 보니까 이 대표 본인 계좌 혹은 추가로 또 다른 계좌를 통해서 얻은 수익 규모가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당이익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선행매매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위반으로 이제 유기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는데 네. 이 규모에 따라서 이 처벌 수위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부당이익의 규모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극단적으로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현재 재판 중인 하나금융투자 전직 연구원 A씨의 경우는요. 지난달 2심에서도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이미 매수한 주식의 매수 추천 리포트를 내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공범 B씨에게 7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이번 일을 하나금융 지주에서도 유심히 보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 대표의 포지션 때문인데요. 이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는 하나금융지주의 증권이나 자산 운용과 같은 비은행 부분을 총괄하는 부회장직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기 하나금융지주의 회장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주 차원으로도 지금 자체 조사에 나서는 등 충격파가 좀 큰 모습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조만간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 추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 그리고 이사장의 행보도 지켜봐야겠군요.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